인하대입니다. 인하대 수시 모집에서의 변화점 첫 번째는 우선은 수능 최저 응시 과목의 제한을 다 폐지했어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지역 규형 전형은 자연계 다 폐지했고요. 논술 우수자도 다 폐지했는데 의예과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의예과는 건드리지 않는데 그쵸. 의예과들이 지금 다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모집 요강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해서 봐주시고, 나머지의 변화점들은 일반고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점이라 보긴 좀 어려워요. 뭐 고른 기회의 선발 학과를 확대한다거나 체육 특기자 학폭 반영한다거나 뭐 조형 예술학과 실기 종목이 바뀌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같이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정시 관련해서 이제 한번 보면은 우선 의예과가 원래 다군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가군으로 군을 배치를 바꿨어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변경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여태까지 봤던 내용들입니다. 일단 반영 영역 및 비율을 변경을 했는데 응시 과목 제한을 다 폐지했고요. 탐구 변환 표준 점수가 원래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변환 표준 점수가 다 달리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인하대는 통합 하나를 합쳤어요. 우리 변환 표준 점수 똑같이 하겠다. 이 얘기가 뭐냐면 원래 표준 점수가 선택 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냥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구에 대한 유불리 없애버린 거예요. 가산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겠죠. 탐구 선택 과목 중에서 과학 탐구 응시자는 과목별로 3%씩 가산점 부여합니다. 과목별로. 그러면 탐구는 두 과목 평균으로 이제 반영을 하잖아요. 그럼 최대 맥스 6%를 반영해 주겠다는 거야. 과목별이니까. 그러니까 6%면 엄청 크거든. 그렇죠. 그러면 거의 여기는 과탐하면은 장땡인 거야. 그러니까 보여지는 말로는 똑같지 않아? 근데 알고 보면 똑같은 게 아니다. 그냥 이게 조그만 글씨가 문제네요. 조금만 글씨가 좀 네. 문제라고 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 표준점은 3% 가산점 줍니다. 네. 그리고 영어 자체 등급별 환산 점수도 변경했어요. 자연 계열은 100점 만점부터 시작을 하고 인문 계열은 150점 만점을 이제 계산을 해서 어차피 이제 총점제로 계산을 하니까 계산 방식을 좀 바꿨다라는 거. 한국사도 반영 방법을 바꿨어요. 원래 기존엔 한국사를 5% 반영하는 제도로 활용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올해부터 감점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다른 학교들이 다 감점제도 방식으로 가니까 아, 그럼 네. 우리도 이렇게 바꾸겠다 네.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대신 요게 왜 중요하냐면 이 5%가 다른 데로 넘어가잖아. 그렇지. 그 국어 수학에 대한 반영비도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국어 수학 탐구에 대한 반영비도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어 수학 탐구가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 인문 계열은 국어가 35%, 수학이 25%예요. 그리고 영어가 15%고 원래 탐구가 20%였거든요. 근데 그 5%를 여기다 갖다 매겨놨어요. 거기다가 25%. 네. 자연 계열 국어 25%, 수학 35%예요. 영어는 10%. 왜냐면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겠어요. 네. 대신 탐구가 30%. 자유전공 학부 같은 경우에도 자연 계열과 마찬가지로 수학 35, 국어 25, 그다음에 탐구가 30, 그다음에 영어가 10% 이런 식으로 좀 반영 비율들을 인문 계열은 국어에, 그다음에 자연 계열은 수학 쪽에 이렇게 좀 바꿔놨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수학에서 미적이나 기하, 과탐을 하는 자연계 친구들 입장에서는 교차가 굉장히 용이하다 정도. 그러니까 아주대나 인하대에 좀 공통점으로 볼만한 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우리는 교차에 대해서 상당히 후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탐구 과목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연계 수능 지원자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인하대도 그렇고 아주대도 그렇고 공대 쪽으로 좀 유명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걸까요? 자연계로 아무래도 인지도 높고 자연계에 대해서는 학생들도 제가 알기로 프라이드가 꽤 높은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자부심도 꽤 세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 밑으로 들어오는 후배들도 이 정도의 어느 정도 학업 역량, 이 정도는 해줬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계속 이어받기를 바라겠죠. 학교 입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와중에 우수한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땡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연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 중위권 라인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국민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인하대, 요 다음에 소개할 성신여대까지, 물론 그 안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학생들이 선택 권한을 가질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자연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라인부터 조금 한 단계 위의 라인까지가 의외로 이 중위권에서 굉장히 많이 분산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본인이 보고 있는 눈높이를 어떻게 기준점을 잡냐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되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쓸 수 있다. 수시 전략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퍼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요 라인에 지금 말씀드리는 대학들도 더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이제 차용하는 거겠죠.